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필수인 분들이 있죠. 오늘은 이 직업에 대해서 사명감이 아주 크실 것 같은 소방관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재주가 참 많은 분이라고 하는데요. 부산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소속 김강윤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와, 보기에 약간 영화 맨인 블랙처럼 멋있는 옷을 입고 계신데 보통 생각할 때는 주황색 옷이잖아요, 소방관 하면. 좀 다른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속한 부산 소방 특수구조단이라는 곳인데요. 부산에 해수욕장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름철 되면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관리, 그리고 부산을 지금 지나고 있는 이 낙동강 전체에 대한 구조 출동, 그리고 그런 안전관리를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뷰하고 있는 것도 말씀하신 낙동강이잖아요.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는데 주로 어떤 신고가 들어오나요? 자살 신고가 주를 이루는 건 사실입니다. 다리 위에서 몸을 던지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강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왜 여기 오가는 선박들의 충돌, 고장 같은 그런 안전사고도 비일비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소방관이 어떻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처음부터 소방관이 꿈이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 UDT라는 특수부대에서 6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전역을 했는데 사실 그랬어요. 그때는 몸과 마음이 너무 건강할 때니까 뭐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회에 나왔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먹고 산다는 문제가요. 학력도 변변찮았고 배운 것도 없었고 지금 젊은 세대들로 말하면 정말 무스펙의 남자였죠. 그게 어떻게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UDT라는 특수부대를 전역했다는 거에 그게 119 구조대원으로 이제 특별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사실 그때는 무슨 사명감이나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어서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들어온 거죠. 근데 사실 들어오니까 제가 봐왔던 그런 소방관의 모습과는 달랐던 것도 사실이고. 정말요? 어떤 부분에서 달랐나요? 그러니까 UDT라는 부대가 해군 소속이죠. 그러니까 늘 바다라는 환경에서 접해왔으니까 그곳에서 배웠던 그리고 취득했던 자격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소방이라는 곳에 들어왔을 땐 조금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군대에서 배웠던 일은 어떻게 보면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었잖아요. 남을 죽이기 위한 기술을 배웠다면 소방은 남을 살리기 위한 기술과 자격을 다시 배워야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네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예. 수영도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 스쿠바도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 등등등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것도 물에서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첫 출동 기억나세요? 그럼요. 기억나죠. 문을 열어달라는 출동이었어요. 어떤 문이요? 친구가 연락이 안 돼서 자살을 한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는 소방차 안에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른 선배님들은 오히려 너무 평온한 모습인 거예요. 정말요? 예, 그래서 짧게 한 5분 정도 출동 가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예, 문을 어떻게 열까, 어떻게 행동할까. 근데 막상 가서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곤히 자고 있는 여성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예, 천만다행이긴 했지만 첫 출동치고는 제가 조금 많이 김이 빠진 것도 사실이에요. 당황스러울 때도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개나 고양이를 구할 때도 있어요. 이게 좀 말이 그렇죠. 근데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동을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고양이가 높은 곳에 한 4층 정도 되는 빌라 옥상에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걸 봤는지 어땠는지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제 속에 드는 생각은 고양이보다 제가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렇죠. 예, 로프 하나에 의지해가지고 고양이를 잡으러 가는데
눈발이 막 날리고 밑에서 신고하시는 분들은 보고 있고 뭐 팀장님들 보고 있는데 가까이 접근을 하니까 고양이가 마치 저를 보란 듯이 날아가더라고요. 예, 저는 그 신고하시는 분들은 또 밑에서 두 손 모아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고양이를 구하는 걸 기도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안전하기를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도 있지만 위험한 일도 많으니까 참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는지 궁금하긴 해요. 이게 중독성이 강한 일이라고 하면 좀 맞는 말인지 아, 모르겠는데 정말요? 그 직장인들의 애완과 똑같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또 뭐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밀려드는 뭐 각종 업무들이 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누군가의 생명을 지켰다는 거, 재산을 지켰다는 거, 그것을 온전히 보존했다는 거 한번 딱 겪고 나게 되면 정말 그래 남들은 평생 한번 겪지 못한 일들은 저희는 겪는 거니까요. 그에 대한 보람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페가 있지만 힘들지만 하고 싶은 일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생존 그리고 죽음과 매번 마주치시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긴 해요. 요즘에는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계세요? 예, 원래 술 마시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뭐 제가 한 2년, 3년, 2, 3년 된 것 같은데 특별한 계기가 있던 건 아니었는데 술을 이제 끊기로 마음 먹고 정말요? 예, 근데 물론 제 와이프의 권유가 가장 결정적이긴 했죠.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해왔던 것 중에 하나를 좀 집중하게 됐어요. 그게 스쿠바였거든요. 저는 물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보고 하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내가 미술을 전공했는데 아내의 권유로 미술학원 가서 이제 그림을 배워서 아직은 뭐 스케치하는 수준이지만 그렇게 좀 많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음주 외에도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취미가 생기셔서 너무 다행이네요. 근데 영화도 찍으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솔직히 저 어렸을 때 이제 비디오 테이프 빌려서 이렇게 영화 막 집에서 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생각 막연하게 한 게 나는 영화 감독 돼야 되겠다는 막 정말요? 그 시골에서 이제 그런 꿈을 가졌었어요. 제가 근무하는 이곳에 영화 관계자분이 한 분 찾아온 적이 있어요. 내가 그분한테 고백을 했어요. 저도 영화 감독 되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산은 또 영화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어느 곳에 가면 영화를 아마추어 영화지만 가르쳐 주는 곳이 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배웠죠. 또 시나리오를 써서 같이 배우는 10분 중에 제 시나리오가 또 채택이 되고 그걸로 약 10분 남짓되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어요. 제 심정 같기도 해요. 그게 자살하는 소방관의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곳에서 일하면서 너무 죽는 사람을 많이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들 심정은 어떻게 될까? 왜 그럴까? 소방관들도 왜 자살을 할까?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책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니 조금은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좀 영상으로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14년 동안 이렇게 소방관 일을 하시면서 팀장님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참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팀장님 마음에 가장 남는 게 뭘까요? 전 남들 위에 있고 싶은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건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했었고 승부욕이 강하죠. 그럼요. 1등을 해야 된다는 특수부대 가서 150명이 되는 지원자 중에 30명이 살아남았을 때는 나도 드디어 1등을 했구라는 생각이 돼요. 그때 그런 성취감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게 제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감정이 되어버릴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나는
뭐든지 1등을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남들 위에 올라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소방관이 되고 보니 남 위에 올라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순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스스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밟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 잘 되기 위해서 밑에서 바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는 삶.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와이프는 싫어하겠죠. 뭔가 정반대의 삶을 살고 계신 데다가 이 일을 14년 넘게 해오시면서 닦아오셨잖아요, 길을. 소방관을 꿈꾸는 분들도 요즘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있으실까요? 제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스스로 좀 단련이 돼야 돼요. 과연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되는지는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소방학교 교관을 하면서 사실 그만두는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그건 뭐냐면 직업으로서의 소방관을 보다 사명으로서의 어떤 뭔가가 있어야만 이 일을 이제 수행할 수 있죠. 하여튼 몸이 좀 건강해야 됩니다. 요즘 뭐 PT다 뭐다 자기 몸 갖고 오는 분들 많잖아요. 남한테 보여주는 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필요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좀 마음이겠죠. 제가 아는 어느 여자 선배님은 아직도 어느 길가를 못 지나가요.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고를 자기가 처치한 것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도 키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좀 동시에 건강해야 되겠죠. 팀장님께서는 매일 시민분들을 보시잖아요. 119에 전화하는 시민분들도 많이 보실 거고 저희 시민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당부의 말씀 있으세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소방관을 보는 이미지가 상당히 따뜻하거든요. 예, 늘 고생한다 그리고 고맙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민들이 소방관들 보면 제가 그런 얘기 가끔 들었어요. 아우 고생하십니다.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 말도 물론 고맙지만 조금만 이제 그 방향을 틀어서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든든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어요. 예, 그래서 소방관이 하는 일을 측은하게만 보지 마시고요. 저희는 당연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측은하게 보지 마시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내 주위에 내 곁에 친구처럼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더라고요. 오늘 팀장님 얘기 들으면서 다시 한번 소방관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언젠가 제가 소방관 분들께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면 측은한 눈빛, 감사하다는 말보다 자랑스럽다, 든든하다 이 말씀을 꼭 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